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막판에 더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이 수급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시장 안에서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익 대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대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통해서 대입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업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 한 28%에서 30%를 차지하는 대형 IT 같은 경우가 그 업황에 대해서 부진,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한 실적의 조정이 이미 그 마이너스대로 전환이 돼 있긴 하지만은 업황에 대한 물음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수급의 매도가 중심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금요일 시장에서 외국인이 거래소 기준으로 한 4천억 원 정도の매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3천억 원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은 수급적으로는 시장의 변곡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그래도 반등을 이어오던 시장 같은 경우가 잠시는 조정을 나타내고 다시금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측면은 환율은 안정적인 점이라는 부분이에요. 환율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방향성에 따라 속도 부분 급등락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좀 급등락은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안정을 찾은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그러면 시장은 좀 이 구간 안에서 기관 같은 경우가 매수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가 12월 시장 안에서는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고 12월장 자체를 좀 중립으로 봤어요. 그러면 종목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시총 상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지수가 한 2300대 후반, 2300대 중반 이 정도로 조정이 나왔을 때 정도로 본다고 전략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 단계 더 확장을 해보자고요. 급하게 주식은 살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매매를 대입한다고 하면은 자, 환율은 안정세,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온 상황.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을 좀 추려서 접근을 하는 게 낫겠고 지금보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추려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볼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대한항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그 운송과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좋았고 이제 리오프닝이 되어가는 단계, 탈코로나가 되어가는 단계에서는 여객 같은 경우가 운송 같은 경우를 다시 커버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납니다. 영업이익률은 여객이 더 좋고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입국 금지라든지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미주랑 구주 노선 같은 경우 회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발생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19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한 80% 수준까지는 회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각 노선별로 지금 코로나 이전 단계로 데이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 화물 부분 같은 경우가 줄어들더라도 이 여객 부분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유가 조정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방 안정 이 추이가 나타나면서 비용단에서도 좀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제 주가 반등, 주가의 반응들 이 구간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격대로는 24,7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으로 오늘의 대한항공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조정 가능 구간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점과 거기에 따른 특징적인 종목 정리해 주신다고요? 대형주가 확실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주를 사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 안에서 내가 지금 주식의 비중이 적다고 하면은 곧 내일 오를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급하게 지금은 추가로 살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이 이제 비어 있고 연말 같은 경우는 모멘텀, 즉 이 기업이 속한 업종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이제 내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선행해서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제 봤듯이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온 종목들, 애플의 VRXR 기기 같은 경우 출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연기가 되는 부분이 고려가 되면 주가가 그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요인을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수급 뒷받침 없이는 시총 상위주들은 부정적이라는 점 생각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 대형주 조정 속에서 지지라인은 2380 구간입니다. 개별주 시장 대응을 열어놓으면서 종목은 아비코 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코 전자는 DDR4 전환 때 기존 단계에서 매출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번 DDR5 전환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던 매출처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한번 컨디션을 체크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고, 시장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 시 매수 대응의 시각을 열어놓고 가격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1,3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